먼저 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듀오 대표이사 박수경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조금이라도 일찍 결혼을 시킬까 하는 게 제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담이나 의논하시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서 말씀 나누고, 또는 이렇게 이제 대형 강의라든지 기회만 되면 제가 이제 그 제목으로는 뭐 자녀의 결혼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들을 선택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우리 자제분들을 어떻게 좀 더 성공적인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팁을 드리려고 이제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강의를 돌고 있고요. 서울 말고도 지방으로도 많이들 다니고 있고, 뭐 여기도 이제 서울 인근이니까 뭐 서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또 이제 그때 또 끝나면 막 질문들도 하셔가지고 그 지역만의 또 어떤 고민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무슨 정답이 있거나 뭐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 사실이 이렇다, 상황이 이러니,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다 보면은 아,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내지는 우리 애하고는 어떤 얘기들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결혼이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구율이 점점 늘고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율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 이제 나오죠. 보시면은 요즘 여러분들 매일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3포, 5포, 7포, 이제는 아예 몇 개인지를 몰라서 N포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연애, 출산, 결혼 다 이제 포기하고, 거기다 인간관계,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거기다 꿈과 희망까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요즘 청년들의 고민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부터 다들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고요. 젊은 친구들이 왜 이제 포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내 집 마련이 61%, 결혼이 60%,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 들으신 분들은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인구가 아예 점점 줄어서 인구가 없어지는, 인구 절벽 얘기 나오죠. 정부가 대놓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 만난 기획재경부 차관도 사실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는 뭐 이런 정치 문제 뭐 이게 아니라 출산율 저하가 제일 심각한데, 이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금 정도의 출산율로 가면은 앞으로는 저 같은 나이, 저도 한 7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밑에 젊은 애들이 일을 해서 이렇게 세금도 내고 내지는 보험도 내놔야 나이 들어서 연금을 받을 텐데, 저희 연금 받을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구가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피라미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노인은 끝까지 우리가 그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에 오는 거고, 점점 인구가 줄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경제도 발달이 되는데, 지금 그 수가 너무 줄고 있어서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앉는 이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입이 충분히 없다, 안정된 직장이 없다,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든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뭐 결혼을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는 결혼은 좀 지양하자, 그리고 제일 문제인 주거,
그 신혼부부들 집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얘기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부부들한테까지도 혜택을 줄 터이니 빨리빨리 결혼해라. 그리고 그 결혼하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혜택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을 빨리 하면 정부로부터 뭘 많이 받게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결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까지도 이제는 확산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당연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뭔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이제 삶을 산다라고 보는데 자식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 이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인데요. 여기에서 왜 우리나라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시대가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요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한창 성장기에 살던, 경제 발전기에 살던 때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또 어떻게든 하면 쉽게 사라졌는데 우리 세상이 이제는 성장만 계속하던 시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나서는 성숙기라고 하는, 한마디로 보면 성장의 정체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 중에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 중에 우리 애가 나보다 더 잘 살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보다 잘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는 게 훨씬 옛날보다 편하게 더 잘 살아졌는데 이 잘 삶에서 살던 어린애들이 이거보다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게 오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우리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계속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애들 보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애들한테는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자꾸 너는 나보다 나아야 되고 너는 네 아버지보다 더 나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부자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혼을 선택할 때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백화점 와서 물건 살 때랑 어디 가서 쇼핑할 때랑 결혼이라는 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어떤 물건을 사세요? 같은 값이면 제일 좋은 거, 같은 질이면 가장 싼 거, 그죠? 그렇게 사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인지상정인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에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이 뭐냐면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제일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세워두고 이 중에 나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선택이 뭔가 하는 거를 잘 보시고 그거를 찝을 때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에는 항상 그 기회비용과 희소가치 얘기가 나와요. 내가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세상은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제일 돈이 아무리 무궁무진해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서. 생명이 유한해서 아무리 부자도 내 마음대로 다 가질 수는 없는 게 세상 이치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공평해서 나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지면 뭔가는 포기해야지 되는 거고, 그 포기한 게 또 다른 사람한테는 소중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건데,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되고, 이 말은 반대로 안 중요한 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차를 가지고 오시면 주차를 어디다 하시고 싶으세요? 그 지하 제일 위층, 여기는 지하 2층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로 치면 지하 2층에 그 에스컬레이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밴 앞에, 그죠? 그 제일 좋은 자리로 가시고 싶으시죠? 근데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좋은 자리예요. 그죠? 누구나 좋은 자리. 아까 제가 그랬죠. 누구나 좋은 건 어떻게 한다고? 경쟁이 심해요. 서로 먼저 거기다 대려고 하죠.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주차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저 멀리 좋은 자리까지 보이는데 가다 보니까 요 앞에 자리가 ቢ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아니죠. 들어가 보죠. 한번.
자리가 비었나 안 비었나 그 자리를 냅두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 아까 오는데 이쪽 편에 한 자리 있다. 요즘은 아주 또 스마트해져 가지고 이렇게 불로 반짝반짝 알려줘요. 그 한 자리 빈 거 안 빈 거. 옛날에는 그거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가서 봐야지 됐었는데 그래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 봐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결국은 없죠. 나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이 탁탁 차지하고 있어. 아이고 할 수 없다. 아까 그 자리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돌아서 나와요. 어떻게 돼요? 저 두 자리 뺏겼어요. 왔더니 딱 딴 분이 들어가시고 아이고 여기도 포기하고 아까 그럼 좀 더 먼 데라도 하고 갔는데 거기도 딱 들어가. 그러니까 결혼의 배우자 찾는 게 똑같아요. 남들 눈에 내 눈에 좋으면 남들 눈에도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서 좀 모자란 사람 자리 앞에 쓰려다가 더 좋은 사람 하고 갔는데 가보면 남들이 다 와 있다는 거. 그래서 돌아 나오는데 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할 수 없이 한층 더 아래로 해서 전 지하 3층에 세웠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상대방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랬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게 시간이야. 나는 기필코 저 좋은 자리에 오늘은 세워야 돼. 왜? 장을 많이 봐야 돼서 도저히 그 장바구니 들고는 무거워서 못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빠질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언젠가는 빠지죠. 주차장에. 그죠? 언젠가는 빠지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기다려서 빠지는 자리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떤 날은 좀만 기다렸는데도 확 나와요. 운이 좋아서. 어떤 날은 기다리다 해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빠져요. 할 수 없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안 좋은 자리로 이제 내려가서 세우고 걸어 올라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 빠진 자리가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인간의 머릿속은 이제 복잡하죠. 짜증도 나고 후회도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는 행복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내가 선택한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뒤를 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더 좋은 자리도 갈 수 있었지만 이 자리를 섬으로써 나한테는 또 시간이라는 게 얻어졌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화점 문 열자마자 기다리고 서 있다가 들어와야만 들어가는 자리. 그만큼 그럼 나는 또 다른 걸 포기하고 온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서 자리를 찾다 보니 요 정도 빈자리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 세웠어요. 그러고 나면 다른 더 좋은 자리가 눈에 들어와도 보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한데 그 자리 세워놓고 계속 미련이 남아갖고 어떤 분은 그래요. 걸어가다가 자리가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막 뛰어서 자기 차에 가갖고 그 차 몰고 그 자리로 가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싹 집어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배우자 고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차장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인생에 특히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만 배우자 고르는 게 딱 이 주차장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렇게 반짝반짝 불들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가 비었나 안 비었나를 멀리서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의사결정을 잘하게 후회 없게 해주죠. 제가 저희 듀오 같은 회사가 이런 스마트한 불빛이라고 말씀드려요. 혼자서 안 보이는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회사에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어디에 어떤 사람이 비어있다. 이 사람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안내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도 이용할 줄 아셔야지 스마트하게 사실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삶은 결혼으로부터. 제가 요즘 진짜 누구보다도 결혼 전도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분 아세요? 굉장히 사진에 많이 나오는 이 칼 라거펠트라고 그 샤넬의 전체 지금 뭐 어차피 사장은 경영하는 사람과 빼고 전체 샤넬을 움직이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아주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그 비싼 샤넬 백이며 옷이며 이런 걸 다 디자인하고 그 쇼를 통해서 내지는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샤넬에 대해서 열광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양반인데요. 이분이 33년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82세나 됐는데요. 이분이 아직도 왕성하게 매해 2번씩 또 오뚜꾸뚜루 쇼가 있고 크루즈 쇼가 있고 해갖고 쇼를 몇 번씩을 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더 신기한 거는 샤넬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샤넬과 경쟁 상대인 루이비통이라는 그룹의 펜디라는 브랜드 아시죠? 펜디의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맡고 있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일을 잘하면 그렇게 경쟁사들끼리도 다 이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그러니까 전 세계 패션계에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 마우스, 빅마우스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뭐냐. 이 양반은 사랑 없으면 못 산대요. 그리고 좀 사랑의 대상이 좀 달라서 그렇지. 여자를 사랑하진 않아요. 이분은 그 흔히 말하는 그 성적 취향이 좀 남달라서 그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동성애자인데 어쨌든 그래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의 과거 모습이 이랬어요. 이 젊을 때 그 젊었다고 해도 이때도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갖고 무려 47kg를 감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이분이 사랑하던 애인이 굉장히 유명한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그 크리스찬 디올 옴무의 디자이너였거든요. 그 크리스찬 디올 옴무에서 디자인을 하면서 뭘 만들어냈냐면 요즘은 흔히 보이는 그 스키니 패션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왜 남자들 이렇게 막 다리 이렇게 왜 젓가락같이 얇고 길게 만들어서 그 양복이라는 게 이렇게 벙벙한 게 아니라 요즘 보면 막 양복이 이렇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남자들도 막 깡마른 애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 있죠. 지금은 뭐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그거를 디자인한 분이 이분이 너무나 사랑하던 남자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들어주는 옷을 나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겠다고 1년에 이 노인이 이때도 노인이죠. 노인이 살을 47kg를 뺀 거예요. 근데 이 47kg를 빼면서 그 남자를 사랑할 때 아주 샤넬이 완전 돈방석에 앉았어요.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갖고 내기만 하면 다 팔리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만큼 파워풀한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이 사랑할 때 막 자다가도 막 이분 하루에 무슨 20시간씩 일한대요. 4시간 이상 자지를 않는데요. 막 에너지가 넘쳐갖고 막 그 대상 해갖고 막 그림 그려가지고 디자인해서 턱턱 넘기면 그거 옷 만들자마자 막 전 세계 뭐 셀럽들이 다 입고 막 그럴 정도로 그만큼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고 한간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샤넬은 복도 많지.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늙었는데도 아직도 사랑을 한다네. 그러니까 매년 아직도 팔리는 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은 위대하다라는 거에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든다. 부모님들은 다 뭐 사랑이냐 돈이냐 할 때 이렇게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보시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만큼 나쁜 것도 없지만 사랑만 보고 결혼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냐 돈이냐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돈만 보시지도 말고 사랑만 보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보시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기 뭐 결혼식이 점점 이제 간소화해지고 뭔가 소신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여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 자녀 결혼시킬 때 자녀가 결혼하면 자녀가 독립한다고 생각하시죠? 자녀의 독립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의 독립이에요. 부모가 독립하는 날 자녀를 결혼시키는 날. 만약에 결혼 안 하고 늦게까지 자녀를 같이 살든지 아니면 뭐 독립해 있어도 아직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으시면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 억압에 의한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된 그 분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본인들이 독립하고 싶으시면 빨리 자녀를 결혼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님들 하고 싶은 일들도 다 할 수 있고요. 결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맨날 이 얘기를 합니다. 듀오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듀오 마인드라는 게 저희 듀오에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듀오가 D가 바로 여러분들 제발 눈높이는 좀 낮추세요. 자꾸 눈을 하늘로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 찾기 어렵습니다. 눈을 낮추셔야 돼요. 근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눈을 낮춰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눈 높이를 낮추는 대신 나 자신을 업 시켜보세요. 기본 베이스가 높은 데서 눈을 좀만 낮춰도 낮은 베이스에서 하늘 보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반대로 내 노력은 안 하고 눈만 높으니 짝이 나오냐는 거죠. 내 스스로의 가치를 좀 업시키시고 대신 눈은 조금 낮추는 게 짝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노처녀 노총각들한테 이 얘기하면 그래요. 저 눈 낮아요. 제 눈 뭐 무릎까지 내려와 있어요. 근데도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 얘기합니다. 너 진정 마음을 열었니? 막 이렇게. 정말 결혼하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눈을 낮추는 대신 넓혀야 되는데 눈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뭐는 안 돼요. 뭐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투성이에요. 그거 다 거르고 나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틀 안에서 상대를 찾으려니 찾아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열어서 눈 넓이를 넓히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오픈하시고 내 스스로 노력으로 내 가치를 업시키시고 그리고 눈을 조금만 낮추는 듀오를 하시면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저 찾아오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 자녀분들의 좋은 배우자를 찾으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선순위를 잘 나래비 세워서 선택과 집중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런 듀오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뒤를 보지 말으셔야 정신적으로 내가 행복합니다.